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월요일 순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의 휴먼 안진걸입니다. 김건희 구속처벌 없이 어떻게 이 땅에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으며 불법 불통 직권남용 예산남용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경고 없이 어떻게 하루를 단 하루 살 수가 없다. 이런 자세로 살고 있는 안진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자, 이번 뭐 한 주도 바쁘게 좀 시작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정말 네.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죠. 예. 안진걸 소장의 또 여러 가지 연대하는 그 마음과 또 여러 가지 그 목소리를 바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바쁘신 것 같고요. 그래도 저희가 현안은 좀 짚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특히 민생 경제 연구를 해오고 계신 안진걸 소장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데, 지난주에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이 안철수 위원장이 이 코로나 사기 특위 위원장도 맡고 있잖아요. 네. 관련해 가지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지원, 이 손실보상법에 대한 지원 플러스 그 법에 안 되는 것들은 피해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주겠다. 네. 근데 최대 600만 원을 주고 차등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발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완전한 사기입니다. 사기다. 완전한 모독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조금 길게 해볼게요. 길게. 자, 윤석열 후보자가 네. 황당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방역지원금 12월에 100만 원 지급되고 네. 2, 3월에 300만 원 지급됐을 때 뭐 그거 그 얼마도 되지 않는 거 그거 받고 뭐 표심에 영향받으면 안 되죠 막 하면서 마치 푼돈밖에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네. 막 선거 앞두고 그런 짓을 한다고 맹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근데 우리 중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연말에 100만 원, 2, 3월에 300만 원이 네. 엄청난 큰 도움이 됐습니다. 100만 원은 320만 명이 받았고요. 네. 그다음에 300만 원은 332만 명이 받았습니다. 제가 추경 논의할 때 인원을 더 늘려야 된다 해서요. 네. 그래서 영업 금지 당하신 분들, 영업 시간 제한 당한 분들뿐만 아니라 뭐 거리 제한, 인원 제한, 거기에다가 매출이 감소한 네. 소상공인, 소기업까지. 근데 어쨌든 받는 당사자들은 그게 큰 도움이 됐는데 유세하면서 그거 마치 돈 몇 푼 지어주면서 도와준 네. 척한다. 또 몇 표를 하려고 한다라고 네.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이. 어. 그 400만 원, 그 귀한 돈을. 근데 더 웃긴 건 본인들 공약은 뭐였냐면 50조 100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랬죠. 자, 윤석열은 50조, 김종인은 100조를 꺼냈잖아요. 그럼 50조를 500만 소상공인으로 나누면요. 1인당 1,0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50조 공약이 강렬했기 때문에 네. 1인당 1,000만 원씩 받는 거로 아는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투표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 때문에 20만 표가 윤석열 후보한테 더 갔을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그러면 자영업자의 표. 선거 결과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겁니다. 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한, 아하. 그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특별한 지원을 약속한 이재명 후보의 공약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네. 전 국민에게도 주고 우리에게 더 준다고 하는 것보다 일단 우리에게 먼저 많이. 1,000만 원을 준다고 하는 윤석열 후보에게 마음이 갔을 수 있는 거죠. 마침 또 그때 정부 여당이 영업시간 제한이라든지 네. 이런 게 굉장히 미적거릴 때입니다. 그렇죠. 그때 11시, 12시 풀어도 될 때인데 안 풀었습니다. 소장님이 엄청나게 지적을 하고 예, 제가 빨리 대선 풀어야 전에 된다. 코로나 민심 이번 선거는 네. 어려운 선거다. 네. 저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후보가 고군분투하고 선전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고전하느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 거예요. 부동산 민심, 맞아요. 코로나 민심, 청년 민심이 악화되어 있다. 쉽지 않다. 네. 그래서 맞아요. 예. 분명히 후보 대 후보의 경쟁력으로 하면 이재명 후보가 압도해야 되고 또 실제 여론조사에도 보면 항목이 보면 지지하는 뭐 경제, 뭐 외교, 국방 네. 전부 다 이재명 후보가 적임자라고 답하면서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민심, 네. 부동산에 심한 민심, 코로나에 심한 민심, 청년층의 어떤 여러 가지 현 정부에 대한 실망이 겹쳐져서 고전하고 있는 거다. 이겨도 신승할 거다. 네, 저는 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맞아요. 그러니까 딱 맞았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50조 100조 얘기 나오면요. 네.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실망했던 소상공인들 영업시간 제한 완화도 안 해주지
위드 코로나 그렇죠. 했다가 너무 힘들었죠. 깨져가지고 다시 강화됐지. 네. 뭐 9시 제한당했지. 속상이 있는데 정부 당에서는 어쨌든 400만 원만 준 겁니다. 네. 근데 저쪽에서는 50조 아, 1,000만 원을 준다고 한 겁니다. 자, 소상공인들은요 지금 안철수는 600만 원 최대 600만 원이고 네. 차등지급했다고 거짓말하고 말을 바꿨는데요. 저도 어디를 찾아봐도 600만 원 최대 600만 원이고 차등지급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네. 50조가 공약으로 알았던 거고 다만 그러면 1인당 1,000만 원인데 다만 중간에 윤석열이 말이 좀 바뀝니다. 윤석열 후보 말이 저 이번에 정부 여당에서 뭐 400만 원 줬으니까 합쳐서. 정부에서 나중에 우리가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받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중간에 표현이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 표현으로 봤을 때 1인당 1,000만 원이 아니라 1인당 600만 원을 그것도 소상공인 전부한테. 네. 왜냐하면 이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만 원은 320만 명. 그다음에 사각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추경해서 네. 300만 원 방역 지원금 줄 때는 332만 명으로 늘어났고 최종적으로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 신청도 받아들이고 네. 했으니까 4월 27일까지 이 신청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원도 작고 사각지대도 있고 금액도 다 합쳐봐야 400만 원이라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는 550만 명한테 아하. 1인당 1,000만 원씩으로 공약이 알려진 거죠. 그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화끈했던 또. 겁니다. 예. 와, 그러면 이번에는 사각지대 없이 내가 소상공인이면 지금 현재 영업 중이면 어쨌든 방역지원금 네. 1,000만 원. 근데 중간에 말을 바꿔서 600만 원이 하긴 했어도 그래 이미 받은 400만 원에다가 600만 원 더 주는구나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안철수가 발표한 거에 하면 뭐 안철수 후보는 입만 열면 과학 방역이라고 그러고 문재인 정부의 방역이 정치 방역이랬다고 네. 그러는데 왜 세계 전문가들로 평가하고 그렇게 다른 겁니까? 안철수 후보가 세계 최고의 코로나 전문가인가 보죠. 본인은 다 과학이고 남은 다 네. 비과학이라는 내로남불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요. 계속 비과학적 방역을 했다고 우기면서 주장을 하면서 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방역이 그래도 아쉬운 점도 있고 저희도 비판하지만 그래도 선전했다. 평가를 네, 받았죠. 비교적 예. 거의 1, 2등의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 지금 이러면 독일에 있는 교포들한테 외국의 교포들이 연락을 해요. 지금 다른 나라 언론에서 계속 한국이 여전히 가장 선방하고 있다. 대유행이 있었긴 했지만 최근에. 네. 그런데 계속 비과학적 방역으로 비난하는 것까지야 본인 생각이지만 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600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다. 차등해서 차등해서. 준다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 과학적으로 다 살펴보겠다는 건가요? 근데 뭔가요? 자 여기서 여러분 네. 방역 지원금은 방역에 동참한 것으로 통으로 주는 개념입니다. 차등으로 주는 개념은 뭐냐면 그게 손실보상금입니다. 박정호 자영업자가 네. 한 달에 1,000만 원이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 전보다 한 달에 1,000만 원의 매출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안진걸 장업자는 보니까 비교적 선방해가지고 업종이 네. 그래도 뭐 테이크아웃도 하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만 손실이 났습니다. 네. 당연히 여기에다가 똑같이 1,000만 원 주면 안 되죠. 손실보상은 이미 안철수 씨가 말한 손실 그 차등 지급은 손실보상에 도입되어 있습니다. 피해액만큼만 줍니다. 네. 근데 그 금액도 너무 작아서 문제가 됐던 아.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올린다고는 하는데. 예, 그건 이제 그걸 올리겠다 네. 공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손실보상은 차등해서 손실분대로? 준다. 네. 피해액을 감안하여 다만 더 주겠다. 금액이 너무 작았다. 이건 그렇죠. 괜찮아요. 예. 이번에도 그 발표는 일부 있었어요. 예, 일부 그건 있었어요. 괜찮은데 방역지원금은 뭐냐면요. 손실보상이 아니라 손실보상은 법에 의해서 피해액만큼 주는 거잖아요. 계산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7, 8, 9 한번 나갔고요. 그다음에 작년 10월, 11, 12월도 두 번 2차까지 나갔습니다. 네. 그다음에 올해 1, 2, 3. 그다음에 올해 4월까지 했잖아요. 5월 달은 4, 5, 6 이렇게 이제 두 번이 남아 있는 건데 5월, 6월은 거의 지금 방역 조치가 해제됐잖아요, 사실상.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손실보상금 거의 안 나가고 올해 1, 2, 3 손실보상금 제일 많이 나갈 겁니다. 네, 가장 네. 저기 방역 조치가 셌으니까요. 그다음에 4월 달 방역 조치까지 이렇게 분기별로 나가요. 법에 의하면 1, 2, 3, 4, 6 네. 이렇게 분기별로. 그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체들에게만 나가는 겁니다. 네. 근데 방역지원금은 손실보상보다 훨씬 더 없습니다. 개념이 방역조치 이행을 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손실보상은 영업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시설 제한을 당한 네. 업종만 받는 겁니다. 근데 방역지원은 설령 그런 방역
명령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상공인들이 매출이 줄었다 코로나 때문에 그것만 확인되면 그래서 332만 명 네. 손실 보상은 80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음.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공약대로 다시 50조로 돌아가면 500만 명의 자영업자에게 1,000만 원을 주는 것. 그러니까 전체 자영업자에게 1,000만 원 준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600만 원으로 중간에 말을 바꿔요. 네. 그래도 500만 명한테 600만 원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차등해서 준다는 건요. 인원을 더 줄이겠다는 겁니다. 네. 피해액을 대충 감안하겠다는 전제잖아요. 차등한다는 거. 네, 네. 손실보상처럼. 그럼 인원도 더 줄어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금액이 최대 600만 원으로 말이 바뀌었어요. 뭐 오늘 얘기해 보니까 뭐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 이상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아니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이제 이제 중소상공인들이나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옹호했던 민생시민단체도 맹비난을 받으니까 네. 당황해가지고 아 누구는 1,000만 원 더 받을 수도 있고 누구는 1,000만 원 그러니까 400만 원에서 누구는 600만 원 더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러면 1,0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합치면. 그다음에 합쳐서. 누구는 뭐 그 이하일 수 있다. 그러니까 차등 지급을 여전히 고수하고 여전히, 있는 겁니다. 예. 손실보상에서 이미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안철수가 거기다 예를 든 게 네. 어떤 분들은 소고기를 드시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하나도 도움이 안 됐다. 이 둘 다가 다 문제가 됩니다. 자 방역지원금 400만 원 받으셨습니다. 네. 그게 어떻게 도움이 안 됩니까? 솔직히 최근에 네. 택시 기사님들 지자체에서 중앙정부가 추경안 포함해가 있고요. 개인 택시 기사들은 400만 원 받았는데 회사 택시 기사들은 못 받았잖아요. 하나. 네. 그래서 제가 추경해서 주장을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랑 저희들이 150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택시 기사님들한테 저한테 카톡 많이 와 있습니다. 마치 제가 노력해갖고 된 것처럼 아유 저만 노력하는 네. 건데요. 안진걸 소장이 너무 고맙습니다. 150만 원 돌아왔습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150도 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죠.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들 네. 이미 받은 전력 있는 분들은 50만 원, 처음 받은 분들은 이번에 100만 원씩 이제 5월달에 지급됩니다. 네. 5월달에 지급됩니다. 그 100만 원이 작은 돈일까요? 아우, 큰 돈이죠. 국민들이 어렵게 조성한 세금에서 원래 못 받을 뻔했던 거 추경해서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요양보호사님들도 20만 원 추가로 받고요. 네. 요양보호사님들이 진짜 목숨 걸고 우리 어르신들 봉사했잖아요. 요양했잖아요. 네, 보호하고. 네. 그게 물론 20만 원 작은 돈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음. 전국민 재난지원금 때 20만 원 받았던 거 기억해 보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식구들 회식을 몇 번 할 수 정말 있고 그 생활용품을 몇 자영업자들, 개를 살 수 있고 골목 그럼 사건이 자영업자들은 살아났죠. 살아나고 예. 그런데 도움이 하나도 안 됐다는 그거를 망언을 하더니 그건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건 모두 부인하겠다는 심사가 드러난 겁니다. 이번에 용산 이전 문제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윤석열 청와대 이전 TF에서 네. 뭐 독재 상징 뭐 국민한테 예의를 지켜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맹비난 하잖아요. 네. 황당한 이슈로. 그다음에 뭐 노마스크 여러분 오늘이 노마스크 첫날인데 노마스크도 자기들이 발표해야 되는데 아니 노마스크 할 시점이 돼서 그것도 이미 저희들 늦어졌다고 보는데 네. 진직해도 된다고 봤는데 오미크론이 감기랑 증상이 유사하다는 판단이 있으면서 근데 오늘부터 가동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우리들이 발표해야 되는데 문재인이 뺏어가냐. 공을 돌리려고 공을 뺏어갔다. 하냐. 예. 공을 독차지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열한 반박을 했습니다. 이전 TF가 문재인 대통령을 엄청나게 음해하는 입장도 네, 냈고요. 네. 당신은 독재자다. 청와대에서 독재자로 살았고 그러니까 옮기는 거 반대하는 거냐. 국민의 예의를 지켜라. 네. 아니 문재인이 제가 보기에는 물재인이란 비판을 받았어요. 내가 들어봤어요. 너무 약했다. 물렀다. 순했다. 네. 얌전하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박 기자님도. 음. 정치 평론하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네. 너무 순하다, 착하다, 개혁도 제대로 못했다. 그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언론 자유라든지 시민의 자유 전부 다 올라갔는데 독재자다. 네. 철권 통치를 했다. 이런 이야기는 나 처음 들어봤는데 그런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다시 그러면서 그 더 심각한 망은 더 주면 소고기 사 먹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해서 지금 소상공인들이 네. 이건 거의 골기 일보 직전입니다. 아. 취임도 하기 전에 공약을 파기한 것도 열받는데 어쨌든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지원 대책이 미흡했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네. 그래도
손실보상금도 받고 그다음에 뭐 희망회복자금이고 뭐 여러 기억나시죠 이름 뭐 새희망 자금도 있었고 그다음에 막판에는 방위금 400만 받아서 도움도 됐는데 도움도 하나도 안 됐다라고 그거를 입삼더니 결정적으로 니들 많이 주면 소고기 사 먹잖아. 네. 그때 2020년 4월 때 제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처음으로 나갔을 때 그때 똑같이 국민의힘당에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폄훼했거든요. 소고기 사 먹는 재난지원금이라고. 비효율적이다. 뭐 많은 이런 국민들이 얘기를 뭐라 했죠. 그랬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렇게 먹고 싶었던 소고기 한번 먹어보면 안 되냐 우리는. 니들은 맨날 소고기 먹으면서 맨날 온희룡 업무 추진비 김인철 업무 추진비 보니까 맨날 호화 호텔 가고 뭐 오마카세 예, 가고. 호화 만찬, 호화 오찬만 일삼던 자들이 네. 아마 뭐 오마카세부터 시작해서 뭐 소고기, 뭐 고급 일식집 다 국민 세금으로 써먹고 다녔던 놈들이 너무너무 2년 반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던 소상공인들한테 그리고 아마 소상공인들 그걸로 소고기 사 먹는 사람도 많지도 않을 거예요. 밀린 임대료라든지 인건비, 재료값 내기도 정신 없어요. 대출 이자도 너무 올라갔고요. 네. 소고기 사 먹어도 그런 너무 가슴 아프던 것도 봤어요. 소고기 사 먹어도 우리 미국산 소고기 사 먹는다. 아, 돼지고기보다 더 저렴한 거 사 먹는다. 네. 돼지고기랑 가격이 비슷한 거 사 먹는다. 그게 그렇게 문제냐? 니들은 아무것도 안 먹냐? 그런 댓글도 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이 상황이 너무나 화가 나시는 거죠. 예. 이렇게 지원을 진짜 바라고 왜냐하면 약속했으니까 지켜볼 네. 생각을 했는데 발표된 걸 보니까 차등 지원 600만 원 다 받아봤죠. 최대 600만 원. 예. 그 다음에 못 받는 사람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피해를 차등 지원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드리면 피해액을 산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박정호 자영업자가 피해액이 많으면 네. 500만 원, 안진걸 자영업자는 50만 원. 그렇죠. 또 예를 들면 우리 김윤상 자영업자는 네. 저 사람 피해 별로 없었네. 산정해서 손실보상 때도 이미 그걸 여러 번 겪어갖고 탈락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있는데 당신 네. 영원 이렇게 주겠다는 거고 그게 문제가 되니까 원래 네. 차등지기부터 거짓말을 하고 네. 그 다음에 600만 원 더 받은 사람도 있다라고 당근을 이야기하는데 음. 이미 소상공인들 다 공약 파기란 거 파기했고요. 네. 마음 너무 상했습니다. 그럼 국민들이 백벌양배 소고기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그래도 한 500만 원 정도 들어오니까 임대료 좀 내고 밀린 이자 갚고 인건비도 좀 내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만 원도 여유가 생겼어. 그럼 직원들이랑 같이 진짜 또는 가족들이랑 같이 정말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우리 2년 반 동안 네. 그 제가 이제 TBS 허리케인 라디오 하잖아요. 매주 화요일마다 가수 조정민 씨하고 거기 보면 그 사연 보면요. 그런 사연이 많이 와요. 2년 동안 그동안 직원들을 해고는 안 했지만 그 제가 식비 점심 식비를 줄였다. 정말 그게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같이 밥을 해 먹는 조그마한 사업장들 많잖아요. 네. 한 번도 고기 반찬을 그동안 내가 못 사줬다. 아, 코로나 풀리면 제일 먼저 직원들 고기 반찬 사주고 싶다. 네. 그게 그렇게 나쁜 심보고 그게 낭비입니까? 그러니까요. 참. 그리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소고기 사 먹는 분도 많지도 않을 거예요. 그걸로 소고기 사 먹을 여유가 없어요. 2년 반 동안 너무 매출이 줄어들어가지고 네. 직원을 탈구하고 그래서 가족끼리만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그걸로 소고기 먹을 생각도 하겠습니까? 직원을 다시 불러들일 생각도 하겠죠. 이제 지금 영업시간 제한 풀리니까 확실히 제가 토요일 일요일 날 또 이렇게 밤거리를 돌아다녔어요. 예, 여러 가지 예. 이슈로 좋아지고 있어요. 예, 사람도 확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마스크면 네. 실내에선 써야 되지만 실외에서 실내에서는. 이제 오늘 밤부터는 이제 주요 길거리에서 노마스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더 늘어나죠. 답답한 마음. 야 네. 노마스크인데 우리 가보자. 홍대 가보자. 강남 가보자. 광화문 가보자. 명동 가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다가 약속대로 600만 원을 준다고 발표했으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러면 그 소상공인들도 그걸로 또 아까 말하지만 임대료도 갚고 이자도 갚고 네. 인건비도 재료값도 밀린 재료값 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내수 활성화. 우리 국민들은 재난지원 못 받았지만 어쨌든 소상공인 500만 명이 받아가지고 돈을 쓰니까 네. 그 분야에서 또 엄청난 내수 활성화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인수위원장 그분들에게 네. 소상공인들 600만 원 주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1인당 30만 원 주라. 그럼 5천만 명 30만 원 15조거든요. 네. 이번 주에 저는 오히려 그걸 제안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들은요. 근데
쓸 돈 있어야 되니까 사실 예. 가게에 가서. 그래야 우리도 가게 가서 아니 밤 12시 1시까지 네. 어떻게 합니까? 돈 있어야 돈 가죠. 있어야죠 사실. 예. 노마스크 뭐 합니까? 돌아다닐 데도 없는데 음. 돈 드는데 그동안 월급이 줄어들었는데 소득이 줄어들었는데 네. 마스크 값도 엄청 썼는데 근데 그 제안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도 없이 네. 또 그러겠죠. 그건 비효율적이다. 그럼 소고기 소고기 사 사 먹을 거다. 아니 국민을 아주 우습게 하는 거예요. 네. 이 자들이요. 용산 청와대 이전 불법 불통이다. 네. 부작용이 너무 많다. 들어간 다음에 차분하게 하자. 문재인 대통령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 그렇고 저도 그러니까 국민 여론도 그게 당선인 지지율도 40%밖에 안 나오고 네. 그다음에 반대가 많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러잖아요. 뭐 반대 여론에 신경 쓸 건 아니고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런 취지로 했잖아요. 국민 여론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취임 전인데도 이런 공약을 파기하는 모습들 말이 달라지는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국민분들이 지적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고. 자, 저희가 이 방송 전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예. 인사청문회 그 현장을 좀 보여드렸었는데, 자 우리 안진걸 소장의 집요함. 이 단독 예. 그게 지금 기사로도 지금 나오고 있고 예.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 소고기 논쟁은 여러분 네. 이건 이 정권이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건지 공약을 우습게 하는 건지에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강력 대응해야 됩니다. 네. 이래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서민들 민생 위해서 뭐 그나마 의미 있던 공약들도 다 포기. 벌써 뭐 병사 사병 월급 200만 원 올리겠다 하는 거 벌써 폐기해 버렸잖아요. 안 된다는 식으로 나오잖아요. 20대 남자 청년들에게 지지를 상당히 받았으면서 네. 넘어가는 건데 자 여러분 이제 다른 분야 넘어갑니다. 우리 오마이TV와 오마이뉴스의 단독으로 저희가 밝혀낸 게 먼저 윤석열이 2월달에 기자협회 토론을 거부하고 아프다고 회피했으면서 사실은 그날 2월 5일날 제주도에서 섬해집이라는 곳에서 술판을 벌렸다는 걸 우리 오마이TV가 아니 오마이뉴스가 제일 먼저 우리 정말로 소중한 기자님이 밝혀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마이TV가 그냥 술판만 벌인 게 아니라 네. 6명씩 세 방 들어와서 첫 번째 쪼개 게시글 해가고 불법으로 두 번째 윤석열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 QR 체크도 안 해서 방역법규 위반했고 네. 세 번째 그 후에 원희룡까지 들어와서 둘이 그 방 세 방을 돌았다. 기자들이 있는 방. 그러니까 방역 쪼개기 회식 인원 위반 그 다음에 QR 체크 안 한 방역법규 위반 그 다음에 원희룡과 윤석열까지 돌았기 때문에 인원 제한 위반. 네. 6명 당시 6명인데 8명. 우리 국민들은 그거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있네. 그렇죠. 거기에다가 막판에 술값은 윤석열 선대위 고위 관계자들 뭐 이양수를 포함하여. 네. 그래서 윤석열, 원희룡, 이양수 3명이 거기였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최소. 근데 A, B, C 세 군데 들어갔는데 술값도 윤석열 선대위 고위 관계자에 낸 것까지 확인됐어요. 네. 1인당 5, 6만 원이나 되는 고가예요. 이것은 불법 향응 제공이고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 그다음에 당시에 김연남법 위반까지 된 겁니다. 문제가 심각한 거죠. 법률을 가장 앞장서 지켜야 돼. 그다음에 법률가 출신 대통령 후보가 그다음에 또 검찰 출신 법률가 후보예요. 방역 행정을 얼마 전에 총괄했던 제주도지사 출신의 원희룡이랑 둘이 가서 네. 7, 8명씩 한 방에 들어가서 술판을 벌인 겁니다. 토론 안 하겠다는 날, 아프다고 거짓말한 날. 네. 이것을 저희가 공익제보자 당시 식당의 상황을 모두 목격한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받아서 네. 고발을 했죠. 경찰도 고발하고 방역당국에도 고발하고 제주시에도 하고 제주도경에도 하고. 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우리 오마이TV 오마이뉴스 이제 그거에 의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 남들이 말씀해 잊어먹을 주셨죠. 법한데 절대 저 안진걸이나 우리 오마이TV는 집요합니다. 안 잊어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주도경하고 제주시에 계속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방역법 위반이 확인이 돼서 식당 업주에게 주의를 주고 위반 사실 확인서를 진고하고 시정명령까지 내렸다가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오마이TV 단독으로 나가고 네. 오마이 뉴스에도 소중한 기자님이 근데 저희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는 왔는데 더 황당한 거 네. 아니 죄 없는 식당 업주한테는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그러게요. 방역법 위반 확인서까지 진고했으면서 네. 정작 거기서 방역법규를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반복적으로 위반한 제일 많이 위반한 윤석열 제일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킨 원희룡 왜냐하면 제주도지사가 방역법규의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얼마 전까지 제주도지사였는데 거기서 그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본인이 그런 제안을 받았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죠.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예, 이건 이렇게 하면 안 얘기하면서. 됩니다. 저희가 모범을 지켜야죠. 그다음에 불법 향응 제공도 하지 마라. 기자들이랑 가서 n분의 1로 내자 그랬어요. 이건 선거법에 걸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네. 선거법 이야기하면 누가 얻어먹습니까? 그렇죠. 일반 시민들도 다 선거법 걸리면 큰일 난 거 알기 때문에 안 네, 그러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꺼리낌이 없는 겁니다. 그랬는데 식당만 조치를 한 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오면서 네. 또 우리 오마이TV 단독입니다. 어허. 제주 이제 그리고 오마이뉴스 단독이 나갔어요. 네. 현장에 온희룡도 있었다. 지금 온희룡 청문회하고 있으니까 네. 방역법 위반. 얼마 전까지 제주도지사를 지내면서 방역법계 최고 책임자였던 온희룡이가 18명이 쪼개 계시가는 자리에 윤석열하고 둘이 갔으니까 8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 만약에 한 방씩 따로 돌았다. 그럼 최소 7명이 되잖아요. 네. 같이 만났다 그러면 8명이 되고 8명. 7-8명이 있는 데에서 방역법규를 조직적으로 위반하고 불법 향응제공까지 한 거죠. 제가 무거운 거죠. 지금 온희룡 청문회에서도 아마 네. 의원들이 지적을 할 겁니다.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당신 거기 있었다. 예. 어떻게 그거 된 부인 거냐. 못합니다. 그쵸, 절대 있었던 왜냐면 거는 본인이 부인할 갔는데 수가 없죠. 목격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요. 당시에. 이거 어떻게 지금 조치가 될지 이것도 좀 그래서 궁금하네요. 이제 공익제보자의 진술서까지 저희가 이제 확보해서 오늘 이제 소중한 기자님이 오늘 이제 후속 기사를 쓴 게 네. 윤석열이 벌인 술판 방역법 위반 현장에 온희룡도 있었다가 이제 나간 거고요. 근데 온희룡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그 법인 카드를 어마어마하게 이상한 데 많이 썼던데 네. 4명 들어가는 데서 썼는데 네. 막 16명이 회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그럼 그때 당시가 방역법규에 6명, 8명대 아닙니까? 방역 그러니까 인원 제한도 어기고, 인원 제한도 어기고 그다음에 김영란법 뭐 위반 김영란법 위반 소지도 있고, 소지도 있고. 그다음에 법카도 불법적으로 쓴 거죠. 4명이 4군데서 먹은 게 아니라 네. 룸이 하나만 있는데 예를 들면 16명 먹었다가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 업무회의 했지만 4명이 업무회의를 빙자해서 썼지만 실제로는 16명이나 17명씩 해서 방역법 위반하면서 사적인 회식을 했겠죠. 그럴 수도 그렇게 있고. 그런 의혹이잖아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돼 예. 있습니다. 근데 법인카드 그것까지 관련해서. 지금 확인했는데 네. 뭐 김인철도 그렇고요. 법카를 사적으로 불법으로 사용한 것뿐만 아니라 인원 제한까지 다 걸린 거잖아요. 네, 또 네. 초호화 아하. 식당에서 원희룡도 그렇고 김인철도 이것만으로도 이 사람들은 공직 자격이 없는데 네. 원희룡은 술판 벌이는 데 있었던 것 그것도 제주 관내에서 자기가 얼마 전에 방역법계 최고 책임자였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하고 왔죠 제주시에. 네. 그래서 CCTV 확보했냐 제주도경에서 아직 안 줬대요. 곧 받게 되냐 곧 예. 받게 된답니다. 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러면 인원이 다 특정이 되니까 바로 과태료 조치할 겁니다. 네. 지난주 보도 나기 전까지는 뭐 안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어허. 확인이 안 돼서 뭐 네. 식당엔 조치를 했지만 아니 그게 CCTV 가 확인이 안 있는데. 되냐? 당시 윤석열이 참여한 건 본인도 실토를 했는데 이양수랑 윤석열이 참여한 게 근데 CCTV를 봐야 된대요. 뭐 CCTV 보기 전에도 이미 본인들이 참석했다고 확인됐는데 식당 업주도 그렇게 진술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공익제보자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 그랬더니 그래도 CCTV를 보는 게 제일 확실해. 오케이 그래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자. 그럼 조치하냐? 지난주에는 조치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오마이 TV하고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CCTV 확보하면 윤석열, 원희룡, 이양수도 얼굴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다.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건데요, 여러분. 예. 윤석열, 원희룡, 권영세, 뭐 권성동 다 정치 검찰 집단인데 법률가 출신들이고 그렇죠. 본인들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수사해서 죽이고 본인들이 비호할 사람들 봐주는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네. 본인들이 수시로 방역법규나 선거법 위반하고 다니면서도 꺼리낌도 없고 사과도 안 하잖아, 인정도 안 하고. 근데 이게 제주시에 제주도에 딱 걸린 겁니다 이번에.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경이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게 네. 선거법 위반입니다. 불법 향응 제공. 김영란법 그것까지 보고 위반. 있군요. 예, 그건 제주도경이 CCTV 분석하고 있다가 저한테 회신이 왔어요. 네. 근데 그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기자 15명, 그다음에 윤석열 선대위 고위 관계자 1명씩, 그래서 6명씩 들어간 거잖아요. 거기다가 윤석열, 원희룡 들어왔잖아요. 네. 계산 이양수 등이 했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불법 향응 제공이고 김영란법 위반이죠. 아, 이게 수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파장이 예, 만만치 파장 않을 것 있습니다. 같네요. 윤석열 대국민 사과해야 됩니다. 네. 뭐 물러나면 제일 좋겠지만 그걸로 물러날 일은 없을 것이고 대국민 사과는 최소한 해야 됩니다. 왜? 후보 시절에 심지어 검찰총장 시절에도
방역법규 위반점이 많습니다. 네. 다 선거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비닐장갑 끼워 선거했죠. 그렇죠. 윤석열 선거할 때 비닐장갑도 안 끼워요. 어. 후보 때는 줄도 안 서서 문제가 됐었죠. 그때도 비닐장갑하고 체온 체크도 안 했어요. 네. 돌이켜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계속 잘 지키고 예. 신경 쓰고 있고 마음 졸이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을 윤석열 당선인은 지키지 않았다. 택시에서 내렸을 때 마스크 안 썼더라고요. 예. 택시 안에서 마스크 안 쓴 거죠. 그것도 방역법 위반이에요. 2m 내에 사람 있으면 마스크 쓰고 연설해야 돼요. 그렇죠. 2m 이내 사람 있는 서울, 청계천, 뭐 울산 전부 다 2m 이내 사람 있는데 옆에 사람도 있는데 초반에 그렇게 다 마스크 안 쓰고 벗고, 돌아다녔어요. 했었죠. QR 체크 안 해갖고 한번 걸렸죠. 심지어 네. 그때 과태료 한번 처분 당했어요. 하하. 이미 한번. 예. 근데도 제주도에서 또 그런 거예요. 음. 아프다고 거짓말하고 기자 앞에 토론 펑크낸 사람이 네. 이건 반복적으로 불법행위 한 거거든요. 음. 그래놓고 서초동에 집회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한 우리 검찰개혁 촛불 집회 참가자한테 뭐라 했냐면요. 네. 이건 뭐 무법천지다. 불법도 그런 불법이 없었다. 그런 전례가 없다. 청와대가 뒷배가 있었다. 민주당과 연관된 사람들이랑 거짓말했어요. 이것도 제가 선거법상 의사 유포로 고발해놨어요. 고발해줘서 책을 예. 맡았어요. 그래요. 아니 지가 무법자죠. 무법천지고 세력들이 서초동에 합법적으로 집회 신고했잖아요. 우리 오마이TV 때 다 생중했잖아요. 네. 누구 연행된 거 보셨어요? 정말 그 얼마나 거리까지 평화로웠어요. 깨끗했습니다. 예, 제가 단 한 사람도 연행되지 네. 않았고 입건도 거의 없어요. 근데 무법천지래요. 법률가가. 그렇다면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되면 벌써 뭐 집무실 앞에 집회 시위도 금지시킨다라고 반헌법적인 법제적 발상을 이야기하던데, 이렇게 안 돼 있는. 예, 예. 하던데 이런 거잖아요. 촛불 집회하면 처벌하겠다는 거잖아요. 무법천지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를 비판하는. 지를 비판하면 무법자인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네. 정경심 김건희 녹취록 이렇게 나오잖아요. 조국 집안 그냥 넘어갈 수 있었는데 검찰 개혁 주장하고 이슈가 커지니까 검찰 비판하니까 구속돼버린 거야. 구속시켜버린 거야. 그랬잖아요. 마음에 안 들고 정치적인 악용거리가 되고 네. 그 다음에 거기에다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 저것들 죽여버려. 구속시켜버려. 이걸 김건희가 고백한 겁니다. 무섭습니다. 무섭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예.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법불통 피켓을 들고 윤석열 경고한다. 외치고 있죠. 제가 3번 집회했습니다. 네. 취임 전에 MB 때도 안 했는데 3번 했습니다. 5월 7일 날 4차 집회를 합니다. 토요일 날. 네 번째 집회입니다. 이제 취임 직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취임 직전이네요. 이번 집회는 재밌습니다. 네. 윤석열 관저하고 집무실을 행진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왜 용산과 한남동을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할 때마다 교통 마비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민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긴 하지만 어쨌든 국가 원수인데 출퇴근한다는 동선이 다 노출이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이 무모하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한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아니다. 이건 얘기하는 너무한다. 건데. 들어오셔서 네. 우리도 공약 이행하려고 보니까 쉽지 않았는데 다만 뭐 북악산도 다 개방하고 청와대 앞길도 대부분 개방하고 네. 계속 개방은 했다. 다만 뭐 약속은 다 이행하지 못하긴 했는데 아무튼 이행을 하려면 들어오셔서 네.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제대로 이행을 해라. 그리고 국방부나 합참 이 연세로 이전하는 거, 외교부 관저 네. 그리고 마음대로 쓰는 거, 외교부 장관한테 말도 없이 갖다잖아요. 그것도 김건희가 관저 집회하는 네.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한 말씀 할 수 있죠. 그랬더니 청와대 이전 TF 이름으로 독재의 상징, 청와대 독재 권력의 상징인 문재인이 독재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에서 안주해서 네. 나라를 말아먹었다는 식으로 맹비난을 합니다. 독재자라고. 그걸 예. 발표를 했어요. 느닷없이 전임 대통령한테 크게 예를 들면 뭐 윤석열 인수위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 정 그렇다면 예비비도 집행해줘라고 다 협조해줬잖아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렇죠. 협조는 다 해주는 거예요. 방해하지도 않았어요. 네.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할 뿐이에요. 근데 이례적으로 입장을 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엄청난 음해를 합니다.
전임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 후임자한테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주고 충고해줄 수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구 권력 갈등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몰아가고 그 말투로 보면요, 문재인 독재자를 처단하는 공작을 벌일 것 같아요. 청와대 이전 TF의 성명서를 여러분 보시면요,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의와 적의를 엄청나게 드러내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집권하면 실제 침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느껴져요. 김건희가 내가 집권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네. 나는 대통령이니까 나는 인터뷰 안 하고 우리 오빠를 해라. 음. 문재인은 왕감이 아니야, 신하감이야. 이거랑 오버랩이 돼요.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맹비난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심상치 않다. 대통령의 이제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적이 좀 부담스러우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도 일부 국민들의 반대도 일리가 있으니 귀담아 듣겠습니다만 지금이 아니면 도저히 못 옮길 것 같아서 제가 네. 조금 서두르게 됐습니다. 이 점을 양해 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입장 낸다면 이해가 돼요. 보통 그렇게 입장 내잖아요. 점잖게.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문재인을 독재자로 몰아놨어요. 근데 다시 한 번 말하면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혁이 사람이 뭐 너무 순하고 착하고 점잖고 얌전해서 개혁이 미진했다. 너무 물렀다. 이런 비판은 많이 들어봤어요. 정치평론가들이나 시민사회에서. 네. 근데 뭐 독재자라는 비판. 독재자라는 비판이 어떻게 나옵니까? 언론 자유가 신장하고 시민의 인권이 신장하고 오히려 정치 검찰이 장난질만 안 했으면 한국이 오히려 더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가 될 뻔했는데 정치 검찰이 계속 부당한 짓을 하고 언론이 쓰레기 같은 기사를 양산을 가짜를 양산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는 건데 네. 본인들은 반성도 안 하고 문재인이 마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를 일삼는 사람처럼 써놓은 거예요. 네. 이것은 심상치 않다. 취임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괴롭힐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김건희가 아무리 나대고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드는 거 저희들이 가만히 있지 않. 굿당으로 만들어서 무속 비선 비리 세력들이 판을 치는 거 네.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옐로우 카드지만 언제든 레드 카드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본인들이 당선됐고 취임하니까 목에 힘이 엄청 들어갔잖아요. 보면요. 무슨 아니 검찰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무슨 국민투표에 붙입니까? 국가 안위에 관련 검찰 일개 공무원 기관인 검찰이 국가 안위를 국가 안보와 국가 안위를 총괄합니까? 네. 애교와 국방을 총괄하는 집단입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오히려 국방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집무실, 영빈관, 청와대 이전을 국민투표에 붙여야죠. 그건 국민투표거리가 되죠. 헌법에 나와 있는. 오히려 그게 국방 애교, 네.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이라 되어 있거든요. 국민투표를. 그렇죠. 청와대는 예. 사실은 이제 국가 이 지도자가 예. 원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어디서 근무합니까 앞으로? 지금 다 국민 5월 9일에 취임하잖아요. 그렇죠. 5월 국방 애교 10일에 취임하죠. 안보 역량들 일꾼들 다 어디서 근무합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가 어딘지 옛날에 국민들이 모르겠네. 청와대가 설령 마음에 안 들었다 하더라도 청와대 네. 국방부 합참 딱 각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래도 그게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마음에 드는 정부든 마음에 안 드는 정부든 국민들이 지켜주는구나. 네. 그래도 국방과 애교 안보는 우리가 함께해야지.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 일꾼들도 어제 오늘 청와대 인사도 발표됐잖아요. 네. 그 사람들 어디서 일합니까? 뭐 우선은 국방부 청사에서 있는다고 하는데 그 사무실이 자 이제 완료가 됐을지도 모르겠고 국방 완료될지도 모르겠고.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라든지 네. 물샐 수 없는 실무 진행 가능한 겁니까? 아니 이걸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도 설명도 없어요, 그리고. 청와대 상주하던 그 인력들 예. 뭐 지금 보면은 인선도 지금 마무리돼 가고 있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이제 실무적인 인력들까지 다 어디서 일을 할 거냐 예.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요. 거네요. 예. 그다음에 제일 걱정되는 게 기존의 국방부, 애교부, 그다음에 국정원, 그다음에 군대, 네. 그다음에 청와대, 합참까지 이렇게 시스템 다 갖춰놨잖아요. 장소와 뭐 시스템 시스템 공간 다르지만 연결돼 있고 다 연결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5월 9일 날 끝나면 벌써 다 될까요? 지금 이제 아직 이사도 안 했는데? 네. 5월 10일 취임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5월 10일 날. 아니 이사도 안 했잖아요. 네. 이 사람들 책상이나 있나 모르겠어요. 아마 재택근무하나요? 국방 외교 안보에 근무하는 사람만 네. 핵심 실무자하고 지휘자들 하면 줄 잡아서 수천 명 될 거 아닙니까?
수백 명 더 되겠죠. 왜냐면 청와대 직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청와대 국가안보 직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이제 국방, 관련돼 있는 외교, 그다음에 합참, 네. 군대, 육군, 육해공군 다 하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 물샐 틈 없이 감시를 한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북한이든 또는 새로운 그게 일본이든 네. 위협이 되는 존재에 대해서 어디서 근무할까 진짜? 어디서 준비를 하면서 그게 있을 틈 없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아, 안 그러니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 마음이 편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한마디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닐 것 같다라고 할 때 그 발언에 대해서 그 맹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린 준비돼 있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죠 사실은. 맞습니다. 증명해 설명을 주면. 잘하든지. 네, 국민들 앞에 예. 뭐 인증받으면 되죠 사실 말 그대로. 이게 안 돼 있다라는 예, 맞습니다. 지적. 그래서 이제 제가 이어서 이제 오늘 그 소고기 발언, 네. 파문 정말 극악무도한 발언이다. 그다음에 온희룡이 제주도지사까지 지내면서 방어법규 총 책임자가 오히려 책임자였는데. 방어법규를 법카 사용 법규도 위반하고 네. 그때도 인원 제한도 위반하고 윤석열의 제주 문제 큰 문제 물일으켰던 술자리? 제주 술판에 예. 동사건 게 확인이 되었다. 이건 사태 사유가 될 정도로 심각한 거다. 아니, 법카를 막 수천만 원씩 불법으로 사용하고 인원 제한도 어기는 사람이 어떻게 안 그래도 국토교통에 대한 전문성도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네. 그다음에 지금 막 부동산 투기욕도 빵빵 터지던데 이상한 뭐 이런 것들은 어. 법카 의혹 이런 것도 뭐 이 같은 잣대로 들이댄다면 다 수사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아니 고소 김혜경 발동해서. 여사 건으로 네. 얼마나 난리 폈습니까? 거의 한 달 동안 뭐 경찰 이제 수사도 또 들어가 있고. 수사도 들어가 있고 미미한 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라도 극히 네. 일부의 금액이라도 잘못 있으면 이건 잘못했다 시정받겠다 감사받겠다 이재명 후보가 사과까지 했잖아요. 네. 거기에 비춰보면 이 사람들 구속 엄벌돼야 될 이슈입니다. 돈 다 토해내야 돼요. 그리고요 몇 천만 원 매덕 다 토해내야 돼요. 김인철, 네. 한덕수. 자 한덕수도 보세요, 여러분. 현금 신용카드 하나 사용 안 하고 현금만 사용했다는데 근데 재산 엄청나게 불어났단 말이에요. 40억. 급여에다가 급여 플러스 알파까지. 네. 그러면 김앤장의 법카를 썼다는 건데 자 김앤장이라는 사무실의 법카는 어디다 써야 돼? 김앤장의 공적 업무에 써야 되겠죠. 그렇겠죠. 또는 최소한 공적 업무랑 관련된 데 써야 되겠죠. 네. 근데 본인들 생활비에 쓰고 생계비에 쓰고 식료품에 쓰고 아, 그럴 본인들 수도 있겠다. 사교비에 쓰면 어떻게 되죠? 와, 그거는 역시 뭐 그것도 횡령에 횡령, 해당하는 거죠. 네. 업무에 관련돼 쓰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다 걸렸어요. 지금 19명 전원이 지금까지 발표된 19명 전원이 네. 전부 다 불법 비리 특권 갑질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이런 인사들을 다 모아왔냐. 어벤져스급이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역대 어벤져스는 너무 좋은 말인가요? 좋은 분들이니까 네. 어제도 풋살을 열심히 했더니 아, 몸에 그 몸살이 남아있어. 어벤져스 너무 좋은 말이고요. 네. 역대급 빌런들만 다 모아놨다. 빌런들. 빌런들이 해야 되겠죠. 그런 표현들이 있군요. 아니 이렇게 모으기도 어려워요. 네. 지금 전원 낙마 각이고요. 전원 구속 처벌돼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뭐 사실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임명 동의안이 안 돼도 임명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국민의 여론을 어떻게 보고 판단할지 봐야겠지만은 그거는 떠나서 의혹이 있다면은 수사. 예. 이건 철저한 수사는 당연히 맞습니다. 있어야 된다. 아니 본인들이 다 고발하고 네. 본인이 마치 국기문란이라 저지른 것처럼 음. 김정준 여사 가짜 뉴스 음해하고 공격하고 네. 고발하고 하하. 김혜경 여사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습니까? 음. 그래서 김혜경 여사가 인기도 높고 잘 나가다가 사실 그 논란 때문에 거의 뭐 선거운동 못했죠. 예를 들면 몇십만 표가 날아갔을 수도 있고 활동도 못했잖아요 마지막까지요. 언론은 마치 김건희, 김혜경 다 문제 있는 것처럼 네. 양비론으로 조지고 인기가 원래 없던 사람이 양비론 당하는 거하고 인기가 있었는데 양비론 당하는 거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인기 있던 사람의 표가 날아가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 20만 표, 네. 김혜경 여사 공개해서 10만 표면 30만 표 갔으면 그걸로 이긴 거예요. 20만 표로 진 거니까요. 그렇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소상공인들 만약에 저기 여론조사 해보면요. 50조 100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뜻이란 방역 지원 조치 때문에 나는 이번에 윤석열 뜬다는 사람 꽤 있어요. 실제 댓글 많이 봤어요. 화가 나시고 막 그러셔가지고. 실제로 여론조사하면 그거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550만 자영업자 중에
10%만 움직였어도 55만이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선거 다시 해야 돼요. 만약 그게 사실 이렇게 공약 파기하고 10% 음. 5%만 움직였어도 27만 5천 명이 움직인 거예요. 딱 그 표만큼 윤석열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네. 550만 중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정말 무서운 큰 영향을 일이라니까요. 준 50조 무서운 100조는 일이다. 너무 강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공약이 하나하나 파기되고 있는 그런 현장을 저희가 지금 그래서 보고 이재명 있습니다. 후보가 50조 100조의 위기감도 느꼈을 거고 또 네. 화끈하다 생각해서 50조 100조 내가 받을 테니 선거 전에 같이 지급하자. 가자. 공은 예. 윤석열, 김종인이 가져가라. 이런 제안까지 했잖아요. 그거 니들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집권은 우리는 알아서 하겠다. 집권하면 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럼 집권 전에는 안 하겠다는 거는 맹비난을 받았죠, 국민들한테. 그랬죠. 근데 집권하면 하겠다니까 공약은 지킬 줄 알았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이걸 지금 파기한 겁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선거 다시 치러야 될 상황입니다. 이 정도의 공약 파기는요. 저는 550만 명 중에 최소 10%는 영향받았다고 봅니다. 와, 그럼 진짜 원래 55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꽤 돼요. 왜? 네. 뭔가 지역 화폐라든지 음. 뭐 재난지원 이런 거 화끈하게 하니까 그래. 골목 상권 살리기에 네. 앞장섰고. 근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당이 한편으로 실망스러우니까 이재명이냐 문재인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이 왔다 갔다 하던 중에 윤석열 50조 1인당 1,000만 원. 그러니까 그 현 정당 자, 50조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러분 네. 그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500만 자영업자한테 1,000만 원을 준다는 공약입니다. 나누면 딱 나오죠. 100조는 2천만 원을 준다는 공약이고요. 네. 야, 이제 그 공약을 믿고 찍으신 분들은 또 얼마나 피눈물이 납니까? 열불 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열불 나고 후회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선거 다시 하자고 말할 수 있죠. 자, 이런 민심, 정말 이 도도히 흐르는 민심을 윤석열 당선인 어떻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정책이나 공약을 만들어 갈지 봐야 될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만 보면은 뭐 앞으로 계속 공약이 파기될 것 같은 계속 그런 파기죠. 생각이 사병 듭니다. 초기에선 파기했죠. 소상공인 지원 파기했죠. 계속 파기될 겁니다. 가만둘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면 이야기 조금만 해볼게요. 네, 하시죠. 예. 이명박 사면 반대는 여론이 안 좋습니다. 오늘도 나온 거 반대가 보니까 높습니다. 훨씬 반대가 높습니다. 과반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반성도 사과도 안 하고 정치공작 피해자로 주장하면 어떻게 사면합니까? 전 문재인 대통령님이 사면하려면 국정농단, 정치검찰의 피해자들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관청 경정, 장진수 주무관님 네.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시국사범들, 네. 노동사범들 아주 많습니다. 서울의 백운종 대표도 대표적이고 음. 저는 안 해주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에 기소 많이 됐잖아요. 네. 여러 건 기소됐고 민형사함 10건 가까이 당했거든요. 형사고소까지 합치면 예. 그런 사람도 사면해줘야죠. 그다음에 정치검찰의 정치공작의 대표적인 사례 네. 유송 아. 즉 간첩 조작되신 분들 피해자들 네. 보복 기소당한 분들 그분들한테 위로하고 사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네. 정경심 교수 같은 사람 사면해야죠. 아하. 저는 근데 이명박은 사면하고 다른 사람 안 해주면 최악이고요. 네. 이명박 이런 국정농단이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 사면해 주는데 이명박까지 같이 사면하면 그것도 모양새가 결국은 그러면 국정농단 피해자들이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이 이명박하고 같이 나오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양심수들인 거고 국정농단 피해자나 정치검찰의 피해자들은요. 네. 일부 잘못이다 하더라도 부당한 공권력 남용의 피해자들인 것이고 이명박은 부당하게 공권력을 남용 국정을 농단하고 대국민을 사기를 쳐서 엄청난 사적 이득을 누린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그걸 네. 같이 묶어서 사면합니까? 이명박 사면은 윤석열이 지금 친위 세력들이 윤석열 다가 있던데 친위 부패 세력들이 가서 제일 먼저 이명박 사면할 겁니다. 근데 집권 초에 지디 사면하면 인기 떨어질까 봐 지금 안 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강요하는 거거든요. 전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명박 사면은 안 된다. 박근혜는 많이 아파서 또 여성 노인이라는 뭐 여러 가지 고려까지 해서 했다고 치더라도 저는 이들은 박근혜 사면도 여전히 반대. 그때도 반대, 지금도 반대하고 있지만 네. 이미 사면에 단행됐으니까 비판하고 말 일이지만 이명박 사면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내에 발표하는 거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희대의 부패 사범이고 국정농단
국민 사기 사범이고 몇 조 원이나 되는 사기를 쳤고 뇌물을 받았고 재벌 근데도 반성도 없다.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풀어줄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판단할 일이다. 단 1, 2.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이들의 국정농단과 권력남용과 온갖 불법 비리행에 대해서 그걸 폭로하고 문제 제기했다가 전과자가 되신 분들이 꽤 있다. 박반천 전 경정, 장진수 전 주무관, 네. 그다음에 뭐 시민단체, 노동단체 분들이 그렇다. 국가보안법으로 간첩 조작된 분들이 있다. 그래서 별건 수사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거로 기소가 되신 분들이 있다. 간첩이 아니라고 밝혀지니까 그런 분들. 네. 그다음에 정치 검찰이 공권력을 남용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받았느냐. 그런 분들을 국민들께 양해를 구하고 사면 복권을 합니다. 그럼 저는 그거에 대한 지지가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잘 설명하시면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피해자들을 사면해달라. 이 자, 피켓도 일단, 제가 갖고 왔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부터 좀 달려봤는데요. 예. 이번 주가 이제 슈퍼위크라고 청문회 슈퍼위크라고 해가지고 오늘도 6명의 이 네. 내각 후보자들이 청문회 하고 있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오마이 TV를 통해서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안진걸 수장- 마지막으로 예, 30초 내면 네, 정호영 청문회도 하니까 네, 정호영은 내일 합니다. 경북대 병원 간부를 하면서 겸직이 허가되어 있지 않은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네. 겸직을 하고요. 무단으로 불법으로. 그다음에 경북대 병원에 있는 모든 시설은 국유재산이에요. 우리 국민이 혈세로 관리해야 되는 운영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번 돈 다 국가에 줘야 되는데 지가 새마을금고 이사장 하면서 경북대 시설을 임대받아 가지고요. 제3자한테 또 임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3자들이 소득을 가져갔겠죠. 네. 직영했으면 다 우리 소득이 될 거, 국민 재산이 될 거. 이건 배임죄입니다. 배임죄다. 예, 시사인의 보도가 자세히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 한 명도 지금 통과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기소군사권 분리법안 처리한 건 잘했는데 이제 앞으로 더 할 건데 거기에 매달린 바람에 인사청문회를 너무 쉽게 합의해 준 것 같아요. 한덕수, 한동훈은 인사청문회 하지 말아버려야 돼요. 아니, 오히려. 거부해야죠. 네. 고발하고요, 바로. 청문회 어쩔 수 없이 사람도 청문회하는 아니다. 사람들도 시간 좀 더 둬서 국민들이 판단하게 해야죠. 정보 충분히 알리고. 지금 한꺼번에 이렇게 빨리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시선이 분산되잖아요. 그렇죠. 화력이 집중이 안 되잖아요. 청문회 거쳤다고 윤석열 임명해버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수순을 가는 거죠, 뭐. 아, 그래요. 이게 청문회 정국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냥 하나의 뭐 이 요식행위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어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계속 지켜보고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예.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제 네. 마무리 어디로 말씀드리고 어디로 저는 가세요? 지금 네. 불법을 많이 저지른 한동훈의 지명체류 운동도 열심히 할 거고 이번 주에요. 예. 인사청문회 해주면 안 된다. 법무부 장관이 법을 어긴 게 여러 개 확인됐어요. 탈세하고 중용법 위반 거. 네. 그건 이미 확인됐잖아요. 소득 네, 공제 그렇지. 관련 예, 그건 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바로 사퇴해야죠.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청와대 앞에 정치 검찰의 정치 공작 피해자들, 네. 정경교를 포함한 피해자들 사면 복권 호소하는 그 유명한 유튜버 미디어 펀치님의 단식 농성이 오늘 14일째입니다. 아, 예. 그래서 뭐 사면에 포함되든 안 되든 어쨌든 다시 한번 정치 공작의 정치 검찰의 정치 공작 피해자들, 권력난 피해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호소하고 네. 11시 반부터 그다음에 단식 농성님 미디어 펀치님은 단식을 단식을 풀어라라는 호소하러 네. 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님이랑 또 안진걸 TV 예. 또 서울의 소리 방송 어. 또 제가 네. 지금 갑니다 바로. 아, 지금 바로 어쨌든 가세요, 단식을 푸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14일이면 너무 힘들잖아요. 잘못하면 사람이 죽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지금 11시 반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아유, 오마이 조금 TV 늦게 와서 아닙니다. 이제 가면 미리 생방하고 있을 때 계시니까, 예. 저는 약간 살짝 늦게 역시. 들어갔고 마치 또 주인공인처럼 스타는 늦게 등장하니까. 그건 아닌 거고 아무튼 미디어 펀치님 여러분 네. 그분도 미디어 펀치라는 유명한 그 유튜브를 방송하는데요. 좀 이따 한 11시 반 이후에 네. 미디어 펀치 서울의 소리 안진걸 TV에서 다시 한번 정치 검찰의 정치 공작 피해자들에 대한 사면 복권을 호소하고 네. 미디어 펀치 단식 중단 호소해서 그 자리에서 풀게 할 겁니다. 어쨌든 아유. 방송을 하면서 예, 예. 14일 동안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 자리에 풀어달라 그러면 아마 수용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이따 11시 반 이후에 안진걸 TV
예. 구독하기 좋아요도 해주시고요. 네. 미디어 펀치 서울의 소리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안진걸 TV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그래야 또 이 영상 예. 생중계 놓치지 않습니다. 오마이 TV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오마이 TV 부탁드리겠습니다. 114만 114만 됐습니다. 114만 돌파했는데 네. 120만 먼저 빨리 가시죠. 예. 네. 먼저 가 있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먼저 가 계십시오. 네. 저희는 10만부터. 천천히 오세요.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힘내시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좋은 말씀 기회 주신 우리 오마이 TV, 오마이 뉴스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애청자 여러분들 응원 때문에 제가 삽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제 4차 윤석열에 대한 강력한 경고 집회 또 오마이 TV가 생중계 할 텐데요.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네.